미 행정부가 수출 허가 신청 면제 대상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31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본 측에는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진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일본 병신되었네. 우린 아무 피해도 없게 끝나게 생겼고 공격한 일본은 관광계 피해 불매운동에 소재 국내 생산으로 인한 파산 위기 골고루 두드려 맞았네. 한미일 3개국이 수출 규제 관련 협의의 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대립 벽화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 양측이 원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관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형이 시간 벌어준다. 만들어서 일본 연맹이자 미국의 중재 방안 제안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 측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또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죠. SK이노베이션이 정확히는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분리말건 분리해주는 거죠. 일본이 보유한 기술들을 파악해서 보다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특허 취득해서 확실히 기초과학기술에서 밟아줘야 할 시발점이다. 이 국내 경쟁사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식 발표한 건 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 양국제 놔도 거기에 음국제 그리고 전에 에게 중간 있잖아요. 그 분림하게도 기포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전에 얘기 그 사이로 융통을 하면서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런 건데 함께 전기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중의 하나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지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리막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공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라디오 올린 게 또 있어요. 전기차 벽들이 핵심 소재 분석해 가지고 그 영상들 한번 참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로 보면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반도체 다음가는 어떤 다이오드 물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일본의 우방이며 이웃인 대한민국이 도쿄올림픽 불참과 방사능 올림픽 보이콧은 일본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도쿄올림픽은 폭망. SK이노베이션이 또 배터리 분야에서 지금 경쟁을 우리가 하고 있다. 맞다. LG화학이 라든지 삼성 SDI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송도 당했다는 언급도 했어요. 이것은 그 인재 빼가기 이런 거 해가지고 LG화학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건을 전해드린 바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위기 상황에 이런 거 언급하는 건 별로 적절치 않을 것 같지만 팩트니까 그런 소송도 SK이노베이션 한 번 당했었죠. 하지만 그래도 분리막 공급 요청이 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와 국가적인 이보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LG화학에 공급하는 도레이는 대부분의 생산량이 한국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4월이죠. 분할 설립한 자회사에서 SK 그 아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고품질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립스를 생산 중이며 이 관련 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로 분리막을 늘려서 얇고 균일한 두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소위 그 축차현 신이라는 공정을 도입해서 꽤나 높은 수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 게임이니까요. 그래도 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5년에 배터리 분리막 생산 라인을 처음 기가 시범 가동은
그전에도 했었는데 의미 있는 가동은 그때 처음 했고요. 현재 충북 증평 공장에 무려 11개 라인에서 양산 중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이 2개의 라인을 증설해서 13개까지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장수성 창조 공장이 또 가동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용 존나 멋있다. 짐 시점서 감산했으면 쪼가 됐을 거다. 향후 시세 파악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현재 리더의 격을 보여줬다. 폴란드에 있는 실롱스크루바시뇽스크 주조 정확히는 실롱스크주 공장도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고 여기 한 4,300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한 3억 4천만 미터 스퀘어 정도의 배터리 분리막을 양산하게 되죠. 이 공장에서만 해도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생산 능력은 올 연말에 5억 3천만 M 스퀘어가 될 것으로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2020년, 2021년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서 2011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억 스퀘어 미터 스퀘어를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러 1억 미터 스퀘어라는 말을 지금 단위를 쓰고 있는데 2억 단 2미터 스퀘어가 전기차 배터리 13만 1000여 대 정도를 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탑재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12 곱하기 13만 어정대를 넘는 그런 전기차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크게 제모차가 있진 않아요. 2년 정도 있으면 결국 SK 이노베이션이 160만 대 정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분리막이란 것은 사실 그러니까 분리를 왜 하냐? 결국에 안전을 위해서 분리하는 거잖아요. 물론 성능도 여기서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항상 전기차 배터리 하면 폭발이라든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거 안전에 대해서 차량은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이동수단이 고객들은 안전에 대해서 31일 현지 시간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리는 미국이 첨단 기술 소재 수출 등과 관련한 한일 간 외교적 분쟁에 대해 한일 양국의 휴전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휴전 협정이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미국 관리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우려, 이를 가기에서 결정하지 말 것을 아베 정부에 요구했다며 한국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원고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수출 규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테이블을 만들 것을 제안한 걸로 보인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흔들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이런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포럼 ARF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이 열린다.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은 1일 오전 양자회담을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태국으로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미국 측 중재안과 휴전협정의 구체적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ARF 의장 성명 등의 자유무역 지지를 담는다는 보관이다. 일본의 보복을 보호무역 조치로 규정, 국제 여론으로 포위한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고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소속 서청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중진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 의원단은 도쿄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의원연맹 회장을 만났다. 의원단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을 전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지소미아 GI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용성도 거론했다. 양측은 무역 갈등이 양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서청원 의원이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우리 의원단 면담은 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국내에선 여야 5당과 정부, 경제단체의 민관정 총력 대응이 가동됐다.
기업들이 수입선 다변화, 설비 증설에 적극 나서면 정부는 한 해 1조 원 이상의 R&D, 기술 개발 지원은 물론이고 다각적 세제,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치권 또한 입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부응했다. 이 같은 전방위 노력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기엔 늦었다는 회의론이 있다. 외교부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2일 일본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국내 중소기업에 2차 피해가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2일 오후 열린다면 2일 오전 가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정부 대책에 국민들이 강하게 호응하는 데 주목한다.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중단으로 맞섰다. 정부가 나서서 동의하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자발적 참여가 정책, 외교적 대응에 상당한 뒷받침이 된다는 판단이다. 부품, 소재를 비롯 전반적 산업 기반을 따져보게 된 것, 친일, 반일을 넘어 극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 등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나름의 성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여름 휴가 대신 정상 출근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려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김성휘, 권바희, 김한희, 김성은, 이상배 뉴욕 특파원 기자. 목줄 잡히긴 했지만 반도체 탈일본화 시동 걸려 삼성, SK 한일 갈등 장기화 대비. 컨틴전시 플랜 가동 수입선 다변화, 핵심 소재 국산화 추진. 미국으로서는 적절한 수다. 일본엔 추가 제재 말리고 한국엔 징용 문제 압류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 중재 요청 사절단을 보내고 김현종도 보내고 해서 미국을 끌어들여 결국엔 일본의 의도를 중단시킨 결과를 가져와서 외교력이 성공한 것 같다. 악재에 직면하며 위기에 빠졌다.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나빠졌고 스마트폰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요인이 세계 곳곳에서 터졌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이 동반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다. 삼성전자는 2분기 들어 반도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점차 수요가 개선되면서 하반기 수익성과 매출 모두 반등할 것이란 기대를 전했다. 일본이 추가 제재로 공작 기계와 탄소 섬유 수출 규제 하면 박살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지. 일본이 우리보다 반세기 앞서 있는데 하루아침이면 뚝딱 만들어지는 줄 아는 머저리들. 하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팽한 상태에서 실적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명확한 전망을 내놓진 못했다.